남영동, 1987 등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입니다.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5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도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오늘 제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되어 국민의 마음에 뿌리 내린 바 있습니다.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합니다. 현행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립니다. 통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 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12조 3항과 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고쳐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로 바꿉시다. 사실 이에 더하여 현행헌법 89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추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게 되면 바꿀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추후 개헌 특위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 역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입니다. 다만 현재의 각 사회권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즉 사회권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추후 기후환경 문제에서도 추가되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생이 선진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누릴 사회권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여섯 번째,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합니다. 고용 형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놓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토지 공개념을 강화합니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합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되었습니다.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사진 촬영 같이 하시고 100풀로 이동하시죠? 우리 당 카메라나 한번 당 카메라 저기 박 부장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숙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2024년 22대 국회의 국감을 통해 철저하게 국민께 소명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밝힙니다.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국회의원의 내부감사 요구에 정당히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궁색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대기업을 비호하는 금융감독원은 차라리 문을 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비리로 문을 닫은 JS전선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해당 기업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1,000억 원의 원자력 안전기금 출연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한 해 뒤에 출연 약속을 미루던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원전 비리의 잘못을 재차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1,000억 원의 출연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했습니다. 제가 국민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1,000억 원을 기업이 국민께 진 빚, 부채라 부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감사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결산 검사를 하며 이 1,000억 원이 국민의 정당한 자산,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자산이 아니라 수입으로 기업은 분할 납입한 100억 원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실로 출연금 1,000억 원의 회계 처리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부 검토 보고서를 감사원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이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의 존재 및 내용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던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는 5년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금융감독원 감사실에서 감사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협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할 때 기금의 출연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기업의 단기손익 손실이 날 수 있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회사는 겪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감사원에 전달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이유에 누차 내부 감사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내부 감사 영역이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더라도 세부 계획 제출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조사 요구에도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해당 기업의 준법 경영팀, 회계팀, 법무부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국, 회계감독국, 회계전문심의위, 감사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획조정관실 모두 이 1,000억 원 출연금이 국민께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채가 아니라 언제든 납부를 그만둘 수 있고 협약된 금액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부금이라는 판단 및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에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5년이 지난 지금 감사원에 전달된 경위를 사실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7장의 내부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갖는 의미, 즉 1,000억 원이 부채인지 기부금인지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기업에 복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복무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은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감독권 이행을 요구합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난 행위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면 국민께 상세히 소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찐윤 방탄검찰의 등장과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국민이 만만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복귀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난 5달간 죽은 듯 숨어 지나야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합니까? 경찰도 장고 증명 위조 공모 의혹을 불송치 처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짜고 치는 듯한 이런 노골적인 행보 때문에 국민의 64%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기관인 대통령실과 검경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사적 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국민은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자신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과시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의를 듣고 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출연연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니 소도 웃을 일입니다. R&D 예산을 수조 원 삭감하며 국가 R&D에 허리를 끊어놓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국가 R&D의 심장마저 도려내려고 합니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의 근간인 출연연 예산 지출 한도를 전년 동일 수준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출연연 사업비 예산을 최대 30%가량 삭감해서 통보하더니 내년도 출연연 지출 한도를 올해 수준으로 올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가 삭감입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로 편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뒤가 180도 다른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연을 지킬 의지를 보이십시오. R&D 예산 복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청한 긴급 수요를 위한 R&D 추경 먼저 전향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R&D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돌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치킨 게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치킨 게임은 이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의 증원을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절대 다수였음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깊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의료계는 재항고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속히 복귀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강압 일변도가 아니라 의료계가 회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의료개혁을 향한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당장 법원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더 앞세웠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안에서도 필수 지역의료 보건 등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태부족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국가정책이 타협이나 대화라는 정치적 방식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법부 판단에 의탁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지 대법원장을 선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방한 중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153일 만에 공개석상 행보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의 배우자 행보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잠행이나 등장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전혀 적절하지 않은 시점임을 분명히 못 박아 두겠습니다.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대통령의 사과 신용, 그리고 엄중한 수사를 천명했던 검찰에 대한 전면 물갈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엄중히 촉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용, 그 전에라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 최소한의 공적 관리 체계부터 마련하고 나서야 적절한 시점을 언급할 자격이라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비정상적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을 풀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완강하게 부인 방탄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상남자 칭송에 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묻고 있는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 이 참담한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봐야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주이삭입니다. 아마 오늘이 제 대변인 업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저희 당 전당대회에 출마자들이 언제든지 소통관 활용하고 싶으시면 저희 당에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소통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허은하 캠프에서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진행됩니다. 올라오셔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 정책위 부의장 이혜숙입니다. 이 자리는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를 맞이하여 허은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개혁신당 차기 당대표로 용기와 소신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가? 저를 잠시 소개한 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혁신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해 지난 총선에서 안산시 병으로 출마했던 이혜숙입니다. 지난 25년간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하며
불공정한 낙천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이 반복적인 전행에도 이번에는 변화되리라 기대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어땠습니까? 그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창했던 공정과 상식은 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민생은 파탄났고 공정은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국민이 강서구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심판했건만 최근에 단행한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 물갈이를 보면 반성은커녕 더더욱 가족 방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길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 앞에 나와서 솔직히 고백하고 죄가 있으면 체벌을 받아야 됩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는 적대적 공생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야당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이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개혁신당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당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매우 컸지만 용기와 소신으로 촛불이 돼야 하는 총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신당에는 저와 같은 서사의 주인공이 43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미랄이 되겠다는 사명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제 당은 이러한 출마자들의 용기와 소신의 힘을 응축해 당의 저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구태와 폐습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을 강화시켜 거대 양당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조직을 갖추고 조직원들의 실제적인 실력을 연마시켜 나아가 수권정당의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할 당대표는 개척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을 새롭게 만들 개척의 리더십은 비전과 열정, 헌신과 희생, 소신과 용기, 경륜과 역량 등이 요구됩니다. 이 차원에서 볼 때 출마하신 5분 모두 훌륭하시지만 저는 허은하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허은하 후보는 비전과 열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을 이끌 대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은하 후보의 슬로건을 살펴보면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하입니다 하라며 수권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국 정당을 구축하기 위해 당협을 공모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떤 타 후보는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냐 하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허 후보는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정당의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은하 후보가 제시한 수권 정당의 비전은 1년 이내 전국의 당협을 구축하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연동시켜 단기 목표를 단계별 실현해 나가면 수권 정당의 비전은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은하 후보의 이런 일관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면서 더욱 신뢰가 쌓였습니다. 허은하 후보는 과거에 스타트업을 시작해 약 20여 년간 성공의 신화를 써봤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정당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합니다. 어떤 일에 성공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해본 사람, 경륜과 역량이 풍부한 사람,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허은하 후보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소신, 용기, 약속, 의리, 헌신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과거 어느 날 허은하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 이건 여의도 문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므로 탈당을 결정할 때는 이미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것에 한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자신보다는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알고 보니 이준석만 밟고 지나가면 너의 미래는 보장해준다며 달콤한 유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허은하 후보는 말합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밟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치고 나왔으니 자신이 뿌린 씨앗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당 대표의 선거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에 믿음이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허은하 후보가 삶을 통해 보여왔던 희생과 헌신, 소신과 용기는 개혁신당을 이끌 당대표로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허은하 후보의 정년 발표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눈물을 감추려 해도 그냥 흐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감일 것입니다. 미래 문제에 집중하자, 수권정당 만들자와 같은 시대적 사명 말입니다. 이것이 저 이해숙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를 선출하는 날 5월 19일
이틀 뒤입니다. 지금도 문자로 발송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자단, 대학생들이 허은하 후보에게 많은 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원 여러분의 지지를 기다립니다.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적임자 허은하 후보입니다. 간곡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기계 다 어디 갔는가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고요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검사들 여론을 볼 수 있는 검사 게시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검사장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등을 수사하려던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찰총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할 정도의 인사폭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정작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관련 글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사기소권 분리입법에 대해 그리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반발했는지를 말이지요. 이프로스 게시판은 검사들의 커밍아웃과 노골적인 정부 비판글로 뒤덮였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제시는 실종되었습니다. 검사들의 게시글은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이라도 벌이는 줄 알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봐왔 검찰의 집단 행동은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공무원의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입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중잣대 특권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왔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 소환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자마자 인사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옹호하는 글도 없습니다. 검찰이 볼썽사나운 조직 이기주의를 드디어 극복한 것일까요? 글 하나 올리는 순간 내 다음 인사는 끝이겠구나 하는 절박감과 보신주의에서 오는 기이한 침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검사들도 이제 자신들의 공무원성을 깨달은 것일까요? 세월이 수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그 기계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그게 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방송 장악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를 친윤 방송인으로 바꾸고 윤 대통령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영상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50화국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 자주 보던 장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론을 주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적이 있죠. 지금 방송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공영방송이어야 할 KBS가 최근 시사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에 낙하산 진행자를 내려보내려다 실패하자 프로그램을 폐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KBS 라디오 진행자로 친윤 방송인 고성국 씨를 영입했습니다.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는 고 씨의 최근 주장을 살펴볼까요?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지원금 합의는 절대 안 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더할 수 없이 잘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잃을 것인가 등의 제목으로 오로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편드는 내용들입니다. 고 씨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실망을 했는데 더할 수 없이 잘했다라니요. 이번엔 YTN을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이 며칠 전 한 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여기에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 라고 말한 장면이 YTN 돌발 영상으로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YTN 김백 사장도 용산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겁니까? 얼마 전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에 대해 유감 표명 전화를 했다는 자가 YTN에도 비슷한 전화를 한 겁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8번째가 음주 자제, 9번째가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입니다. 마지막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이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시장에 가면 민심을 챙기기보다는 소주 생각이 간절하고 평소 즐겨보던 친윤 방송인들을 국민의 방송에서 듣고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충고합니다. 적당히들 좀 하시죠. 박민 KBS 사장, 김백 YTN 사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두 방송사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그리고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논평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황우여
5.18 관련 발언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6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헌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황제 유공자법으로 불리며 국민적 질타를 받는 등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은 그동안 5.18을 신성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5.18 유공자 명단의 불공정 불투명성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5.18 유공자 명단에 5.18과 무관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마치 폭주하는 야당에게 선심 쓰는 거래하듯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한 것은 정치 협잡일 뿐입니다. 더구나 전당대회 관리용 비대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하며 언급할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월권에 가깝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은 그의 이름처럼 우려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은 5.18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자유통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몰상식한 협잡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셈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거부권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데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령, 반성은 없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한 저희가 무엇입니까? 22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는 요청입니까?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이지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형 게이트와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경고를 넘겨듣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